여러분, 작년에 추가 세수가 60조 원 가까이 된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마 그 어떤 언론보다가 추가 세수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추가 세수가 늘어나니까 말입니다. 이제는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추경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참 어떻게 생각하면 국민들의 마음을 전혀 이해 못하는 저는 그런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어제 참모회의에서 무슨 얘기를 했나 하면요.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 세수를 활용해서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결국 이 지시는요. 추경을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말입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국가 지도자로서의 어떤 자격이 있느냐 이것을 진짜 묻고 싶어요. 하나는요. 추가 세수가 60조까지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60조까지. 정확히는요. 58조 4천억 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정부가 세수 정책을 세울 때 말입니다. 이게 국민에게 세금 폭탄이 되지 않을지 이런 걱정 전혀 안 한다는 건가요? 정부가 세금을 이만큼 거칠 거다 예상을 했는데 이 예상보다가 훨씬 많은 세금이 거쳤어요. 그러면 그만큼 국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내니라고 고통스러웠다는 이야기예요. 가렴 죽으란 말이 있잖아요.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짜서 징벌적으로 세금을 걷어가는 정권이란 뜻이잖아요. 권력이란 뜻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말입니다. 정부가 예상한 세수만 받아도 여기에서 차이가 좀 적게 난다면 그나마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세수 차이도 여러분 역대급입니다. 20% 이상의 오차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부가 백성들의 국민들의 어떤 고열을 쥐어짠 정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도대체 이런 세수 추계가 어디 있으며 세금을 이렇게 폭탄식으로 올린 것 이거는요. 저는 한마디로 말입니다. 한마디로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세금 부담을 점점 줄여줘서 국민들이 세금으로부터 자유롭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정부 아닌가요? 최소한을 가지고 세금으로 매겨서 그 최소한으로 정부는 국가 운영을 하고 그래서 최대한 효과를 나타내는 게 아름다운 지도자, 능력 있는 지도자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여기에 저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어떤 자격이 있나 저는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국가 예산 얼마 안 됐습니다. 국가 예산이 통과된 지가 시행되는 지가 지금 1월 14일이니까 이제 2주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잉크도 안 말랐습니다. 게다가 국가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607조 7천억 원입니다. 본 예산만. 2021년도 558조였잖아요. 그러면 거의 50조가량 늘어났죠. 50조가량.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이 예산을 쉽게 말하면 구조조정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예산을 가지고 자영업자를 돕는다 혹은 소상공인을 돕는다 이러면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요즘같이 어려운 시절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한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원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주묵구구식으로 그야말로 주묵구구식으로 합니다. 주묵구구식으로. 지난번에 방역지원금 100만 원 준다고 해서 줬죠. 손실보상금 선보상 후정산이라고 하면서 500만 원 준다고 했습니다. 500만 원. 그리고 또 지금요. 잉크도 안 발랐는데 추경을 해서 또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아니 예산을 조정해서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추경을 하겠다. 그것도 2월에 하겠다. 그것도 대선을 2주 남긴 그 상황에서 추경을 하겠다. 이것은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말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선거용으로 돈을 푼다. 그것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돈을 푼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동안 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추경을 해서 25조에서 30조 정도 추경을 해서 돈을 풀자고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호응을 해준 거라고 봐야 돼요. 여기에 호응을 해준 거라고. 저는 대통령은요. 이게 선거에서 분명히 객관적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선거에는 완전히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추경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초과세수로 추경을 한다는 것은요. 저는 명분도 없고요. 실리도 없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말입니다. 이게 세수가 초과세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쓰려고 그러면요. 4월 달에 결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돈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산 과정은 4월이에요. 대통령 선거는 3월 9일이고요. 그런데 이거를 2월에 추경한다는 거. 그러면 2월에 추경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만큼 빚을 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빚을 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4월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본 예산도 607조 7천억 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추경을 해서 그것도 빚을 내서 추경을 해서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보면요.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느냐. 결국 말입니다. 3월 9일 대통령이 선거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선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총선 때 돈 많이 뿌렸잖아요. 14조 3천억 원 뿌렸잖아요. 그러면서 지금의 여당이 공영여당이 됐습니다. 돈을 엄청 뿌려서 공영여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이죠. 재보궐선거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는요. 15조 규모의 또 추경을 뿌렸습니다. 15조. 그런데 그때는 실패했죠. 이제 국민들이 아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 사람들이 나라 빚을 나라 국간을 다 망치는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철저하게 국민들이 나서서 이들을 막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에 부산시장도 야당이 되고요. 서울시장도 야당이 됐습니다. 저는 이번에 대통령까지 이렇게 나서서 또 추경을 한다는 것, 이것은요.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 의무도 망각했고요. 이것은요. 금권선거이자 관건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추가세수가 남으면 초과세수가 생기면 그 어느 때보다 국가 빚이 많으니까 빚부터 갚아야죠. 빚은 갚지 않고 또 뿌리려고 생각한다는 것,
이런 게 참 가슴이 아파요. 모름지기 국가 지도자라면요.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야 되고요. 선거에서는 반드시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무리하게 이게 그 판을 쫓아가잖아요. 나중에 이거는요. 관건 선거나 검건 선거에 대한 어떤 수사나 조사를 하게 되면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라 국간인데 나라 국가는 여러분들이 낸 세금, 제가 낸 세금이에요. 이런 세금을 가지고 선거자금, 대통령 선거자금으로 쓴다는 자체가 저는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냥 한마디 쓰겠습니다. 쪽팔립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면서요. 선진국인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자체가 솔직히 부끄럽고 쪽팔립니다. 도대체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했으면 선진국답게 놀아야지. 이게 후진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금 이 시각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또 안타깝습니다.